민주당 중수청 검찰청 폐지 현재 유예 법안인데 이거 앞두고 밑그림을 공개했어요. 쟁점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옛날에 특수부검사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말 검찰이 권한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적정 처리, 신속 처리를 원하는 진정한 수사 시스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소출을 하기 전까지 증거 가치는 없는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보안 수사권 그거 하나만은 보지. 저는 이 수사와 기소는 감찰관님 말씀 주신 대로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는 거는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거기서 출발을 했을 때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과 입직 경로가 완전히 다르고 수사에 대해서는 완전 다릅니다. 직종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의 경찰이 완전 검찰의 수사력을 커버할 정도로 지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수사를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 자격이 있고 최소한 검찰 이력이 있는 분들이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도출됐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만 좀 메인 이슈인데 다뤄볼게요. 민주당 중수청. 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올해 9월이죠. 9월 말. 그러니까 10월까지 이제 검찰청 폐지. 현재 유예 법안인데 이거 앞두고 밑그림을 공개했어요. 법무부가 정부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중대범죄수사처 그리고 공소처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밑그림을 공개했는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당장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들고 일어났고 정부에서는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제 가르마를 한번 탔거든요, 마지막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늘 폐지가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논의한다 했어요. 쟁점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유혹감찰관한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수사사법관.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 안에, 이게 한국형 FBI라고 했을 때, FBI 안에 그 수사관이 두 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전문 수사관과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네, 네. 수사사법관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수사권 별도 문제고 그리고 중수청의 범위가 너무 높다. 이게 구대 범죄 뭐 이런 문제들. 총평은 어떠세요? 저는 그 중수청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약간 좀 수사사법권이라는 그 개념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검사의 그 수사사법권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검사들이 그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을 준다던가 혹은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수사의 적법 절차 보장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작용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의 그 검사 직접 수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우려스럽다.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폭주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윤석열 이전의 검찰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직접 수사 보소를 축소하고 중수부도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보면은 이게 관련 범죄니 이런 여러 가지 너무 폭주했거든요. 이 직접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윤석열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경우. 아, 그렇죠. 이게 정말 사돈의 팔촌 같은 그런 관계를 끌어가지고 그걸 관련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명예훼손을 직접 수사한다. 경향신문 기자한테 압수했죠. 예,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폐해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했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옛날에 특수부검사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 수사를 다시 그 공소청 검사가 한번 이 수사가 적법했는지 과연 기소할 만한 그 증거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증거는 충분한지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경력의 우위에 있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좀 우려가 된다. 우려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면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런 수사사법권 제도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제 소신이 그 보안수사권 최소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있어서 이 보안수사권은 갖춰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또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날아갈 상황인데 정말 이 검찰이 권한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적정 처리, 신속 처리를 원하는 진정한 이 수사 시스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보안 수사를 주장하고 보안 수사를 확실하게 본인이 고집하고 다른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아, 오히려. 검찰의 권한과 관련된 그 수사 이렇게 그 소추관의 권한과 관련된 이런 건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요. 지위를 지위를 월급 깎는다 그래도 그거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아. 어떤 것 좋아.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이 사법제도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제일 가장 필요한 건 전 보안수사권이 핵심입니다. 모든 걸 버려도 돼요. 내 자리를 내려놔도 되고 모든 걸 다 버려도 돼요. 욕을 먹어도 되고 검사가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좋아요. 하지만 소추를 하기 전까지 증거 가치는 없는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보안수사권 그거 하나만은 고집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하나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보안수사권이 공소청에 남으면 지금 중수청의 직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아니요. 전 지금 중수청의 직제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의 직제도 수사사법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장교죠, 장교,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육사로 오면 장교 뽑고 지금 병 뽑고 이렇게 이원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법조가 의외로 보면 막 기수문화, 서열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사사법권이 훨씬 경력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 그 소추를 음미한다는 건 경력이 짧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들어온 사람이 생생하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론에 승복하라 그러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 논의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 정부 입법이 나와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책 의총을 거쳐서 입장 도출을 할 거라는 거라서 지금은 정리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수사와 기소는 감찰관님 말씀 주신 대로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사를 해서 난 너무 여기에 몰입해 있는데 이걸 기소를 안 한다? 이 판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특수수사일수록 그렇죠. 정치인 수사일수록 언론 주목도가 높을수록 수사 상황이 막 실시간으로 되는데 해봤더니 죄가 안 되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는 거는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는 건 이제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전제가 되고 그렇죠. 거기서 출발을 했을 때 지금 중수청이라는 인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고민이 일단 정부에 있었던 그렇죠. 건데 검찰은 수사 전문 직종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중수청에서 종전의 검찰 수사력을 바로 공백 없이 대체할 만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무엇인가. 일단 현재 검사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명칭이 수사사법관이잖아요. 검찰이 사실 법제에도 없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을 자칭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월성 그러니까 그걸 명칭에서도 좀 녹아내려고 했다는 인상을 받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경찰을 겸해해서가 아니라 경찰은 검찰과 입직 경로가 완전히 다르고 수사에 대해서는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직제가 완전 직종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의 경찰이 완전 검찰의 수사력을 커버할 정도로 지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수사를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 자격이 있고 최소한 검찰 이력이 있는 분들이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법무부나 그 기타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안이고 그래서 이 안이 도출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이게 층위가 여러 개로 있는데 아니 검찰을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지금 검찰이랑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체제랑 뭐가 다른데 근데 이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접근할 게 아니라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열어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인식이라면 제가 보기엔 정말 정확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식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되게 된다면 이게 보면은 그 형사부, 특수부 검사는 중수청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판부 검사들만 공소청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부서와 공판부의 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사는 뭐 이 수사라는 것이 일반 경찰작용과는 좀 달라서 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뭐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수사라는 것의 특징은 좀 일반 경찰업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다시 한번 제대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재검토 기능이 지금과 같은 제도화에서는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걱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논쟁인데 이건 지금 법안에 대한 말 그대로 심도 깊은 두 분이 법안을 그대로 원소스로 바라본 거고 이걸 두고 이제 정치권에 또 셈법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당정청 관계는 또 이해관계가 지금 맞물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이쪽이 지금 그 약간 입법 예고식으로 이제 법안을 던졌는데 민주당 법사위가 당장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전화 한번 쫙 돌려봤거든요. 이게 뭐 제 개인적 취재 팁인데 그냥 가볍게 웃기러 드린 말씀인데 의원들 전화하려면 몇 시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시간대? 네. 이게 저도 바빠요. 감찰관님이나 감찰관님 전화 잘 받으신데 저야 뭐 네, 아니 런닝할 때 말고 받으세요. 아침에 10km 런닝할 때 말고 그 시간만 피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까지 읽어서 전화를 해야 돼. 몇 시가 편한가? 툭툭 전화하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콜백도 안 하고. 그치, 눈치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전화 받고 시간대요? 싶을 때 제가 머리에 잘 굴려가지고 이 사람 바이오리듬은 이럴 거야 라고 탁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정치부 기자할 때 그래서 내 전화를 많이 안 받으셨나요? 몇 시 하셨어요? 아무 때나 있지 뭐 내킬 때. 그러니까 본인 필요할 때 전화하면 안 돼요. 이거 수요 공급 형식인데 수요자 중심주의, 공급자 중심주의 마인드로 하면 안 됩니다. 와우. 나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나야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부장이 쪼으니까 전화하고 싶죠. 10시 반이 제일 바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그 전화를 제일 잘 받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 네.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의원들은 아침 장사기 때문에 무조건 새벽 6시 전후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차량 그 문 여는 소리 있죠. 띵, 띵 이 소리. 그 소리 들려. 안전벨트 매는 소리. 그래서 약간의 이제 팁을 주면서 제가 먼저 그날 조간을 읽고 정보를 좀 드려야 돼. 나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되게 인상 깊은 한 기자분이 있는데 이 기자는 나한테 뭘 알려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계속 감찰관님.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의견이 어떻습니까? 중적 이걸 받겠습니까? 아니 잘 봤잖아요. 감찰관님 봤는데 제가 법무부 감찰관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 주민으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적 영역이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왜 맨날 꽃감 빼먹기만 한다는데 줄 걸 줘야 돼요. 이건 진짜 공감이 된다. 윤리심판원 열리는데 오늘 김병기 열리면 이거 오늘 결론 안 난다는데요? 뭐라도 하나 줘야 돼. 취재의 그 근거를. 네, 그리고 그 정보가 틀리면 안 돼요. 그 뻥카 몇 번 치면 이제 안 받아요. 그래서 맞아야 돼.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한 다음에 아침에 몇 개를 나눠주고 이 사람의 부채라는 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어제 의총 분위기 뭐였어요? 이러면 알려줍니다. 그치. 인지상정이지.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서 저녁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침에 그 의원들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그냥 TV 오늘 새벽에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새벽에 전화를 궁금하네 그 결론이. 네, 돌렸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하겠는데 첫 번째 민주당 법사위는 사전에 정보를 얻지 않았다. 정부 이게 입법 소통 문제가 예고안에 지금 대해서.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지금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 법사위가 어쨌든 판검사들 많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사람 말고 판검사 출신들한테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 내막을 알고 있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 원리가 좀 더 가깝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본인 생각과 당의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지적한 게 소통부재였어요. 정성호 장관이든 봉욱 민정수석이든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안 알려줬냐? 그 두 번째, 이거는 그러니까 봉욱 민정수석하고 정성호 장관의 의중이 누구의 의중인가 이 문제거든요. V의 의중이 들어갔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 명의 그 의중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럼 사실 당은 지금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야. 사실상. 이게 대통령 의중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 퍼즐은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이 이제 방일 중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 매맞는 아이 역할을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다. 확실한 거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 그래서 이빨이 빠진 겁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임플란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수사권 오늘 그 약간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레이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우리 정부의 뭐 이 끝까지 방침을 지켜나갈 것입니다라고 했지 오늘 폐지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 정청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까 감찰관님 말대로 저도 어떤 인터뷰어를 만나고 어떤 사례를 봤을 때는 이거 검찰 너무 뭐 보안 수사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야 경찰 갖고 온 거 야 다 버려 내가 다시 해볼게. 너 돈 받았지? 너 오락실 점주들 지금 잡으라 하니까 돈 받았네 이놈들. 그건 별건 수사인데. 보안 수사 아니고. 요거는 다음에. 예시가. 좋은 예시가 아닌데. 아무튼 야, 이거 수사가 이상한데? 네. 너 지난번에 왜 피의자 A, B, C 중에 C는 왜 안 만났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비어 있네. 증거가 지금 불충분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빠꾸 시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검찰의 입장을 관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사건이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최근에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이라고 사례집을 뿌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요. 만들었다는 거 같아요. 대검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렇구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검찰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원소스를 찾아내거든. 이게 메신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뿌리는 순간에 의도가 맞는 자료여도 안 믿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의도가 있겠네. 보이잖아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이 실제로 맞는 말이어도 배척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검찰이 미워서. 검찰이 미우니까. 미운 사람 하는 얘기는 네. 듣기도 싫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 그 뭐 케플런이 뭐 이런 얘기 그 윤석열 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 사실은. 안 맞는 말이지. 아니, 물론 어떻게 안 맞는데 만약에 100마디 중에 하나로 맞는 게 있음에도 그거 다 쓰레기통 가는 거야. 윤석열이 말했으니까. 메신저의 문제로. 네. 그러니까, 케플러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지. 네, 그 큰일인데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실시간 댓글에 나왔는데 제가 이 말 안 하려다가 왕뚜껑파 이 실시간 댓글 분이 뭐라 했냐면 조국 혁신당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달려든 거예요, 이거에. 그렇더라고요. 세게 네, 방금 하더라고요. 말한 제가 당에서 들고 일한 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법사위 항의하는 법사위 의원과 조국 혁신당의 입장 일치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의 행태를 봤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모르긴 몰라도 너는 아냐. 이런 지금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뭐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의원들도 지금 혼돈에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약간의 당정청에 서로 좀 정제된 토론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정책 요청한 거 전 찬성이고 다만 좀 빨리 끝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검찰과 관련된 거 지금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 우수 사례를 펴낼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윤석열과는 다른 것이다.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는 그렇죠.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 우수 사례 100번 해봤자 그걸 가지고 보안 수사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 그만. 네. 제가 보니까 검사들이 검사 관두기 잘했어요.